안녕하십니까. 레스몬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조금 늦게 타이밍이 늦은 것도 있는데 미리 일찍 올려드리는 것들은 천천히 사모으시면 되고, 물론 조정 타이밍에 있는 것들도 사모으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또 과잉권에 있는 거는 조금 일부 짧게 대응하셨다가 떨어지면 사모으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미래를 내다봐야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다가오는 세상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이제 전기차가 오고 그 다음에는 손을 얹지 않아도 가는 자율주행 시대가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수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도 함께 아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자율주행 이슈, 두 번째 자율주행 산업 분석, 세 번째 자율주행의 한계, 네 번째 기업 소개. 첫 번째 자율주행 이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보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또 출시, 내일부터 미 순차 배포.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이게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을 가장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최신형 베타 버전을 배포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FSD 베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어 놀랍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FSD 베타 10.2 버전을 공개하고 하루 최대 1000명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테슬라는 당국 규제와 처벌 가능성이 불구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온 FSD 새 버전을 공개하고 시범 주행에 나서면서 더 많은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로 테슬라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또 하다 보면은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빅데이터가 해야 AI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쌓은 기업이 테슬라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는 또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차.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억 달러, 지난해 같은 때보다 148%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주가도 천슬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조 시장은 자율주행으로 모이는 차업계, 모든 차들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규모는 615조.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기업 액티브와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모셔널의 첫 상업용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23년 미국에서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능형 교통체계 즉 ITS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정진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2027년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도로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차량 인프라 센터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을 위해 V2X 보안 인증 체계도 구축해 자율주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앞으로 이 노면에다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면은 사실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골프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카트가 레일 깔아서 거의 반자율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일 안에서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버튼만 누르면 레일 따라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만 설정을 하면 오히려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보다는 더 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테슬라 가는 거는 모든 사람이 부시에 나타나고 차에 대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하는 건데 레일을 깐다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퀄컴은 5조의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했다고 보여집니다.
M&A 예고한 삼성은 아직 저울질 중에 있다고 하네요. 미국 퀄컴이 스웨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 비오니어를 45달러, 약 5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오니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발하는 회사로 자동차가 도로 환경이나 상황을 인지해 스스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퀄컴이 참 이게 통신 칩만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투자를 했네요. 비오니어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노하우를 흡수한 퀄컴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도 이 칩을 개발해서 차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투자를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이거 5조가 잘 되면은 뭐 50조, 뭐 100조를 땡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퀄컴이 뭐 통신용 칩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M&A를 노린다면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센싱에 필요한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NXP 등과 비교해 기업 가치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NXP의 현재 인수 가격은 8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비오니어 기업 가치의 20배 수준이다.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 더 낫다는 판단을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다라며 NXP 등 그런데 초기에도 효용성 측면에서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많았다고 했다.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율주행 산업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통적 주행.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시스템의 경고와 일시적인 개입만 하는 게 전통적인 주행이고,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정의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부분 보조 주행, 속도 및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유지 등 시스템이 일정 부분만 개입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보조 주행 단계, 특정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보조 주행,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는 단계죠. 지금은 이 단계는 나와 있고요. 3단계 부분 자율주행,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하는 걸 부분 자율주행.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도 자율주행.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걸 고도 자율주행. 4단계입니다. 레벨 4. 그 다음에 5단계, 완전 자율주행.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운전자와 페달까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면 아예 뭐 이제 앞으로 기사는 아예 필요 없고, 그 차도 이제 언제 바뀌겠네요. 핸들이 없는 차라니 참 페달이 없는 차고, 미래에서 보던 차가, 영화에서나 보던 차가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웨이모가 가장 높고요. 테슬라는 저 밑에 있네요. 생각보다 볼보, 다음 토요타, 뭐 이런 BMW도 밑중간이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낮네요. 그 대신에 뭐 빅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앱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상위권에 인수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현대차가 여기 있죠. 보실까요? 현대차가 앱티브를 인수하면서 기술 순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에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 따르면 자율주행 산업은 2025년 기준으로 3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이것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레이더, 카메라 시장도 2020년에는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은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왼쪽에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및 주행 거리당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1960년부터 기술이 발전에 따라 1억 마일당 사망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다스 기능이 대중화된 2016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글로벌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전망도 2030년에는 레벨 3 수준의 차량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2040년에는 운행 중인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수익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능을 이용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은 한 대의 로보택시가 연간 최대 $3만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들의 거부로 자율주행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테슬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율에 기반해 보험비를 책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은 최적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구글 및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선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리더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량과 구성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자율주행 차량은 GPS를 수신하여 위치를 계산하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 차량, 보행자 등을 인식합니다. 레이더를 통해 전파를 이용하여 전후방 차량 장애물을 감지하고 라이다를 통해 레이저를 발사하여 장애물, 지형 등을 감지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눈을 통해 주변을 인식하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품이 등장하게 되고 카쉐어링과 같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생기면서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의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율주행의 작동 메커니즘은 크게는 인지, 즉 리셉션, 두 번째는 측의, 로컬리제이션, 세 번째는 계획 및 판단, 패스 플래닝, 네 번째는 제어, 컨트롤,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센서들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서별 성능 고도화, 경량화, 속도 및 이미지 측정을 통한 라이다, 레이더 간의 기능적 수렴, 열화상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 보조 센서의 발전 등 차량용 센서 기술은 지난 수년간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의 인지 측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센서별 기능을 구분하면 카메라는 사물 구분, 물체 경계 구분, 차선 추적에서 강점을 나타내고요. 레이더는 사물인지, 거리 측정, 악천 후, 작동, 어둠, 라이다는 사물인지, 거리 측정, 물체, 경계 구분, 어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부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물체를 식별하는 장치입니다. 장점은 높은 해상도로 피사체의 디테일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질감, 색상 등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저렴합니다. 반면 단점은 야간 및 악천후에서 가시성이 낮으며 2D 이미지 인식으로 원거리 정보 인식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21년 1.47억 개에서 2027년 3.63억 개로 연평균 1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면부 및 실내 카메라 위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는 IT 기기용 대비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원거리를 탐지하기 위한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며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항시 구동해야 하므로 높은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송신하여 돌아오는 시간과 주파수 편의를 측정해 주변 사물과의 거리와 속도를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거리 측정기 써보셨나요? 그 골프 거리 측정기가 이렇게 레이더로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탐지 거리가 매우 길고 야간, 악천후 및 양측이 모두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은 광학 시스템에 비해 낮은 해상도로 물체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좁은 화각으로 측정 범위가 제한되고 방사선 전파의 반사파가 없으면 물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4D 이미징 레이더가 대두되며 물체의 유무를 탐지하던 기능을 넘어 속도, 이미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이다는 형태에 따라 기계식과 고정형으로 구분됩니다. 기계식 라이다는 내부에 모터를 장착해서 모듈을 회전시키며 레이저 빛을 사방에 조사해 주변 정보를 인식합니다. 고해상도의 장점이 있지만 제조 단가가 높고 회전 모터의 존재 등으로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울을 활용해 레이저를 주변에 조사하는 고정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장비는 이거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 IMU, 초음파 센서 등의 보조 센서가 존재합니다. 이 중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열 정보만을 추적하여 보여주는 장치로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파장이 짧아지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으면서 방출되는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카메라, 라이다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원거리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등 일정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를 인지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시야 각도가 좁고 유리, 아크릴 등
일부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및 센서 장비들의 입력값을 통합하여 단일 모델 및 이미지로 융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 퓨전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2021년 2세대 통합 제어기를 개발해 개별 센서에는 기본적인 인식 기능만 넣고 센서 퓨전 포함 판단 및 제어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고속도로 자율주행, 주차 기능 고도화를 개발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2025년 전략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단순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성공한다면 차량을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삼고 현대차 생태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가별 자율주행 관련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에서는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으며 레벨 3, 4 차량 모두 운행 가능하고 중국은 2025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안전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가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법과 제도의 개선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자율주행차가 전국적으로 정기적 운행이 허용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레벨 4 수준의 운행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현재까지는 특정 지역에서만 임시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법과 제정을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목표로 총 1.1조 원 규모의 범부처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차량 융합, ICT 융합, 도로교통 융합,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 내에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도 컨소시엄은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율주행 3D 고정형 라이다 기술 개발 수행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24년 제품 출시 목표입니다. 만도도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해외 기업 중 애플은 이미 애플카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사를 모색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전기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율주행까지 고려한 결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테슬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종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순이익 기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약 3배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고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100만 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자율주행 발전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에게 오토파일럿 서비스, 업데이터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